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다양성 토크 콘서트 디아스포라 2주의 시대 진행을 맡은 CJB 청주방송의 길원득입니다. 시민들에게 문화 다양성의 의미를 체험하게 하고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문화 다양성 주간을 맞았습니다. 전국 문화 다양성 주간 사업에서 2025년에는 특별히 충북문화재단이 지역 협력 기관으로 참여하면서 대단히 의미 있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도는 바로 디아스포라 이주의 시대를 주제로 문화예술 교육의 관점에서 이주와 공존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마당을 마련했습니다. 참여 패널 여러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재외 한인학회 회장이자 한국외대 사학과 명예교수인 임영상 교수님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충북대학교 러시아 언어문화학과 김태옥 교수님입니다. 네, 다음은 사단법인 고려인 글로벌 네트워크의 최예진 이사장님입니다. 충북대 러시아 언어문화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러시아어 강사 신발레리아 님입니다. 끝으로 충북의 문화 다양성 축제를 기획한 이재복 사진 작가님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분의 말씀부터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분은 고려인들이 한국에 이주해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을 구석구석 직접 발로 뛰면서 찾아서 기록을 하고 우리 사회와 공유를 하고 있는 분인데요. 한국에서 아시아를 찾다와 한국에서 고려인 마을을 찾다의 저자이기도 한 임영상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임 교수님은 어떻게 해서 한국에서 아시아를 찾다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신 걸까요? 예, 제가 2018년 2월에 한국외국어대학교 퇴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퇴직하기 3년 전부터 퇴직하면 뭘 하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할 게 많겠지만 저는 그동안 해외 동포를 연구를 했는데 이제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동포에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 싶어가지고 사실은 그 3년 전부터 퇴직하기 3년 전부터 한국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우리 중국 동포타운 그리고 우리 고려인 마을을 이제 방문하기 시작을 하고 또 관련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청주에도 2019년 가을에 왔습니다. 전혀 몰랐죠. 이게 고려인이 있다는 걸 몰랐는데 얘기는 듣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 후로 계속 1년, 2년 해서 나온 책이 한국 아시아를 찾다라는 책이 나왔고 그거는 전국의 우리 동포 그리고 외국인 집거지를 전국에 30곳 방문을 한 거고 만난 사람이 60명입니다. 그 중에는 거의 활동가가 많지만 우리 동포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동포세계 신문에 기사가 났고 그걸 정리해서 책에 나왔는데 저는 그게 끝나고 나서 제가 또 궁금했어요. 너무 놀란 겁니다. 이렇게 고려인 동포들이 지방 곳곳에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2021년부터 약 2년 한 4개월가량 그 마지막에 충북 제천이었습니다. 돌아다닌 겁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그래서 혼자 가능한 한 대중교통으로 저 차 운전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힘들긴 했지만 때로는 우리 제 이사님 하면 저를 한번 태워주고 등등 해가지고 방문을 한 결과로 또 역시 그때 제가 이제 칼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모아진 것이 한국에서 고려인 마을을 찾답니다. 이번엔 김태옥 교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명상 교수님께서 전국의 고려인 이주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고려인들의 그 적응을 지원하고 계신다면 충북 지역에서는 김대욱 교수님께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요? 네, 저는 2013년 2월에 6년 반 동안의 기나긴 러시아 모스크바 생활을 청산을 하고 청주 사창동에다가 둥지를 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아파트에 살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러시아어가 들리는 거예요. 집 안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러시아에 살아서 환청이 들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바깥을 내려다봤더니 놀이터, 아파트 단지에 있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데 러시아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 바깥으로 나가서 놀이터에 가보니 러시아 아이들, 특히나 대부분이 다 이 고려인 아이들과 엄마 아빠들이 이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들과 같이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전화번호를 주고 당신들도 전화번호를 주면은 제가 이제 청주나 충청북도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나 뭐 좋은 정보들이 있다면 함께 공유를 해주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 학과에서는 러시아어로 원어 연극을 진행을 매년 했었는데 이 원어 연극 정보를 비롯해서 청주 시민신문, 그다음에 청주 예술의 전당 이러한 곳들에서 하는 중요한 축제나 그다음에 영상 관련된 공연 관련된 정보들을 제가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한글과 러시아를 섞어서 이렇게 보내주고 함께 내용을 공유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런데 제 러시아어 이름이 파벨입니다. 같은 이름인데요. 저한테 파벨 이제 문자나 전화로 파벨 이번 주에 아니면 이번 여름 방학에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물놀이 가야 되겠는데 어디 여행 가고 싶은데 어딜 가야 되냐고 이렇게 질문들을 해오는 겁니다.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저도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나 쉽게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서 그러한 정보들을 이제 답변을 해주고 또 우리 학생들과 같이 이러한 청주랑 충북 지역에 있는 놀이시설 관련된 것들에 대한 정보를 러시아어로 만들어 가지고 함께 공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게 제 와이프가 같이 러시아에서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를 저보다 더 잘하는데 저희 와이프에게 산부인과를 같이 가자는 그러한 문제부터 그다음에 직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 노동 문제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조금씩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청주 지역, 충북 지역 고려인들의 관심을 갖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저한테 이제 한 통의 전화가 왔는데 파벨 우리 아이가 그때 그 아이들이 이제 1년, 2년, 3년 돼가지고 중학교를 입학을 하게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파벨 우리 아이가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느 중학교를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좀 알려줘라는 정보를 이제 문의를 해오는데 제가 청주가 고향이 아니고 너무나 오랫동안 또 초중고등학교 생활에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단체 메시지 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청주 지역 학생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초대를 해서 중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아이가 있는데 어디를 보내야 되냐 해서 각종 정보들을 다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러이러한 학교들이 좋은데 교수님 그런데 가장 좋은 학교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가 제일 좋은 중학교예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관련된 정보들을 정리해서 추천을 해줬는데 조금 있다가 또 이 아이들이 커가니까 더 어려운 질문이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되느냐. 이것은 정말 또 학생의 진로 그다음에 인생과 관련된 문제라서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학생들과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해결하기 너무나 어려운 문제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발생하게 되는 걸 제가 보게 되면서 고려인 관련된 문제, 이주민 관련된 문제들이 심각한 상황에 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2010년대 중반에 저는 처음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충북대 인문대학과 고려인 글로벌 네트워크가 고려인 동포 학생의 학교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답니다. 고려인 글로벌 네트워크 줄여서 KGN이라고 하는데요. 국내외 고려인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지원하는 단체거든요. 이 KGN이 활동을 하면서 많은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는 지금 이 시기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게 되는데요. 최혜진 이사장님, 그동안 활동해 오신 소감을 좀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제 소감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마 제가 이 활동을 시작하는 계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고려인 조사원들이 100여 년 전에 연해주 단을 처음으로 밟았는데요. 예. 근데 160년이 지나간데도 다시 돌아오지 못해. 이렇게 먼 타국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남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 지금 우리가 거기 살고 있는 우리가 후손들이 벌써 4, 5, 6세까지 이렇게 벌써가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요. 16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 진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기 인생을 포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자녀들한테 아예 회sen을 하면서 자기들이 못 살아도 자녀들이 무조건 교육을 받고 무조건 거기 러시아탄에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제대로 되는 구성원이 되었음을 바라면서 그때 그 결과가 우리가 4, 5세가 정말 아주 이렇게 그 사회에서 선전하고 자리를 잡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100여 년 지나는데 이젠 다시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전에는 우리 조상들이 모르는 러시아탄을 떠난 것처럼 그 후손들이 지금 한국에 조국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은 현재 한국에서 거의 12만 명 정도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외모가 똑같고 성씨도 똑같은데 김씨, 박씨 등등 이렇게 하는데 이름부터 다른 거죠. 이름이 벌써 러시아 이름이고 예를 들어서 뭐 알렉산드라, 발레리아, 니콜라이 등등.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언어가 안 되세요. 그래서 고려인들한테 제일 큰 문제점은 언어 장벽이에요. 예. 그래서 다른 동포들 보시면은 중국 동포나 그다음에 탈북민들이나 우리말이 되잖아요. 그걸 비교하면은 고려인들이 언어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은 모든 문제들이 정말 이렇게 쌓이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요즘은 아니고 그 한국하고 그다음에 구소련 나라들하고 수교가 시작된 지가 벌써 30여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는 고려인들이 우리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면 자기 말이 안 되니까 그러면 정착하기가 어렵잖아요.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뭐부터 시작해야 되나 생각을 하는 그때 언어가 무조건 먼저 해야 된다고. 언어를 먼저 해야 되고 그러면 한국어를 배워야 되고. 근데 한국어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고 방식이나 문화 차이가 너무 크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예. 100년 넘게 다른 나라에서 살다 보면은 당연히 그 문화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 문화 속에서 완전히 그 한국 문화를 점점 잊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시작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미래의 의미라고 그런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요. 올해 들어와서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처음에는 인천에서 선도에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한 곳에서 진행하지 않은 이유가 왜냐하면 한 곳에서만 하게 되면은 거기 사는 그 동네에 사는 고려인들만 참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만약에 학생들이 우리한테 올 수가 없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 그 생각으로 2기는 우리가 평택에서 진행을 했고 그래서 3기는 우리가 전주에서 충북대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다행히도 한 번 이렇게 KBS에서 우리가 그 인터뷰하러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김태옥 교수님을 만나 뵙게 됐고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가 또 소개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충북대하고 여기까지 MOU까지 체결하게 된 거죠. 네. 이번엔 지역에 정착해서 한국어와 러시아어 강사를 하고 있는 동시통역가 신 발레리아님을 소개할 텐데요. 청주시 복명동의 러시아 이주 학생들을 위해서 진로 지도도 꽤나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 발레리아님은 충북대 러시아 언어문화학과에 입학한 첫 동포 학생이기도 하고 아시아 발전재단의 장학생으로 또 선발이 됐답니다. 신 발레리아님,
활동을 하시면서 보람이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는 한국에서 벌써 9년째 살고 있어서 엄청 많은 경험을 얻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 같은 친구들이 있었지만, 제가 친구들보다 3, 4살로 더 많았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먼저 학교 가고, 뭐 중학교도 올라갈 때 혼자 외국인이었고, 고등학교도 올라갈 때 다 혼자 외국인이어서 이렇게 살아보면서 엄청 많은 경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네, 경험을 통한 성장은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2025년 문화 다양성 주간 행사에 충북 디아스포라 이주의 시대에 이 행사를 기획하신 분이 바로 이재복 사진 작가님인데요. 작가께서는 특히 한국 사회에 정착한 이주민들의 삶을 예술적 관점에서 관찰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이재복 작가께서는 이번 행사를 기획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무엇이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지역의 변화를 평소에도 꾸준히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찰나에 한 재작년 정도부터 옥명동 일대에 크게 변화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리서치를 해오면서 이번 행사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사진 작가들이 카메라를 들고 접할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 겉핥기 수준입니다. 그 속의 내용들을 알기가 어렵고, 저희는 보통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시민단체나 다른 또 실행단체들이 다음으로 연결하는 경우가 보편적인데, 이번의 경우는 이제 직접 또 기획을 해갖고 축제까지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 2달 이상 이제 좀 준비를 하면서 10분 이상의 관련 전문가들을 만났고요. 크게는 이제 노동자 그룹, 유학생 그룹, 이제 오늘처럼 전문 그런 경험을 많이 갖고 계신 교수님들 뭐 이런 분들까지 이렇게 10분 이상의 인터뷰를 통해서 다양한 얘기를 들었고, 그 중국이 제일 많아서 뭐 그런 분들의 얘기도 많이 들었고, 네. 오늘처럼 중앙아시아 지역 얘기도 많이 듣고, 서남아시아 노동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분들과 함께 문화 축제를 할 때 문화 콘텐츠는 어떻게 공유 지점을 만들 수 있을까, 이거에 가장 관심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문화 콘텐츠 하면 의식주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보다는 삶의 여가라든지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다양한 놀이 문화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고려를 많이 했는데,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은 그런 것보다는 정착의 어려움과 문화적인 소통의 어려움이라든지 뭐 대부분 이런 어려운 얘기들 위주로 들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축제 준비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 예.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중간자 입장에서 해소하고, 특히 이 행사는 도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그다음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일단 주민 자체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했고, 그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특히 이제 아직도 좀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회의를 한다든지 진행할 때 편의상 얘기했던 뭐 선주민, 이주민 이런 단어부터 뭐 귀하라든지 굉장히 언어적인 부분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섬세하게 심각한 단어들이지만 회의를 진행하거나 일을 진행하는 관점에서 너무 쉽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이 압축해서 진행하기는 어렵구나, 시간을 굉장히 더 길게 잡고 앞으로 더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 많구나. 그럼에도 지금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한국 사람들은 여태까지 발전시켜온 문화예술을 이주민들에게 알려주는 부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고려를 했고요. 외국인들이, 이주민들이 원래 갖고 있던 고유의 문화들, 그들이 원래 살아갔던 방식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한 자리에서 어울려지게 하기 위해서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주의 시대라는 말처럼 다양한 배경을 통해서 이주로 인해 다양해진 지역 사회에서 함께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 말씀해 주신 이재복 작가님부터 문화 다양성 코디네이터이시잖아요.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관계성이 없는 관계에서는 경쟁 체제로 인식할 수밖에 없고 함께 살아간다는 의식보다는 내가 먼저 살아남는다는 그런 의식이 훨씬 강한 것 같아요. 그런 경향이 있죠. 예. 그렇지만 저희가 결국에 인간답게 살아가고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맺고 서로 함께 어울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방법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이번의 경우는 외국인, 특히 이주민들 제가 좀 제일 궁금했던 건 그분들이 주로 쓰는 특히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러시아어를 쓴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한국어를 그분들이 배울 수 있는 광장은 꽤 많았어요. 그럼에도 꽤 많았어요. 제가 네. 보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어를 배울 수 있는 루트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렇죠. 네, 예. 그렇죠. 이게 그쪽으로 진학을 생각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현실적으로 배우지 않기 때문에 제가 러시아어만은 그런 게 아니고 몇 가지 좀 확인해 보니 뭐 불어도 배우기 어렵고 뭐 한마디 영어 빼고 거의 다 배우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언어의 문화가 담겨 있기 때문에 언어의 공유 지점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종의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확실히 언어에 관련된 연구센터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센터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경쟁 체제 관련된 얘기는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청주에서 태어나서 현재까지 청주에서만 살은 뼛속 깊은 여기에서 이제 선주민인데요. 저 역시도 이주민과 대립 지점이 있지만 선주민들끼리도 먼저 차지한 사람과 나중에 차지한 사람의 경쟁이 또 있고 이건 어디까지나 다 상대적인 개념이고 누구나 다 어려운 지점이 있는 거여서 이주민의 계속 지속되는 어려움에 대한 얘기는 어느 정도 선부터는 공감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어렵거든요. 예. 그런 개념으로 바라본다면. 그래서 경쟁 체제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외국인도 그렇고 한국인도 그렇고 너무 강한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자격상이라든지 공부를 아주 많이 한 사람만 살아남는 구조로 사회가 좀 설계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는 보편적으로 예를 들면 귀화를 하더라도 한마디로 지금은 시험을 굉장히 강도 높게 통과한 사람만 귀화를 한다든지 하는데 어느 선까지는 그렇게 뽑는다 하더라도 일정 이상 넘어가면 뭐 주사위를 굴려서 누구는 뭐 귀화를 시켜준다든지 이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살아남은 사람 말고 보편적인 다수가 기여를 한다든지 어떤 선택권이 더 주어지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한 게 아닌가. 이건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계속 가혹하게 성장해서 살아남은 사람들끼리만 한국 사람, 이주민 다 원치 않게 자꾸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수용에 있어서 조금 융통성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실제 고려인 네트워크는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혜진 이사장님께서도 아까 그 언어의 중요성, 언어 장벽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문화 예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네, 물론 언어는 하루 만에 배울 수가 없는 거라서 하지만 이렇게 예술이나 문화나 돈에서 정말 이렇게 말을 못해도 그냥 이해할 수 있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언어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만은 하지만 그것만으로 제 생각에는 고려인들이 여기서 정착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예. 왜냐면 제 생각에는 정책이란 게 단지 이민 그런 정책이 아니잖아요. 그 정책이라면은 그러면 고려인들이 소속감을 만드는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소속감을 만들려면은 제대로 만들려면은 그러면 당연히 문화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그 모든 예를 들어서 그 전통 그 다음에 예술 그것도 이해하고 느끼고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느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말 배우기도 훨씬 쉬울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려인들 여러 가지 분야에서 문화적인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프로젝트나 그런 걸 진행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참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려인들이 아실지 모르지만은 정말 이렇게 한민족이라서 재능이 많아요. 탤런트도 많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참여자로 뿐만 아니고 일부 물론 이렇게 멀리 이렇게 다국에서 계속 이렇게 자라왔지만은 하지만 다국에서 자라오면서 그쪽 문화도 이렇게 잘 알잖아요. 그래서 다문화로서 이렇게 그 다른 문화 가진 자로서 그런 걸 또까지 활용을 해가지고 그 장점을 살려서 한국 문화하고 다국 문화하고 같이 이렇게 그 동합을 해서 조합적을 좋은 이렇게 조합을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어 습득은 말씀하신 대로 좀 시일이 꽤 걸리지요. 근데 문화는 뒤로 하더라도 예술 분야는 우리가 공통된 어떤 정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도 훨씬 더 빠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신발레리아님, 청주 복명동 지역에서 특히 러시아권 이주 학생들에게는 스타 같은 존재랍니다. 선배의 입장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방법부터 뭐 친구 사귀기, 한국의 문화와 관련한 이야기 등을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와닿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요? 네, 저 먼저 스타라는 말이 좀 크게 말씀해 주셔서 좀 부끄럽습니다. 네. 스타 맞으세요? 아니에요. 예. 저도 이제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뭐 한국어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그것 때문에 친구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외롭고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다른 친구들도 외로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김태욱 교수님이랑 만났고 이제 교수님 덕분에 멘토링도 시작할 수도 있었고 네, 봉사도 할 수 있었는데 그때부터 처음에 복면초등학교 가서 이제 멘토링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보고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 이해했어요. 너무 외롭고 항상 외국인들끼리 있었고 한국 분들이 친구들 같이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교수님한테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특강하면 어떨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첫 특강하면서 제 경험을 대해 얘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어떻게 한국에서 친구들이랑 사귈 수 있는지 이렇게 특강을 하면서 네, 그렇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 그냥 공감하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된다고 네, 느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접근 그리고 당사자의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이 고려인 공동체 요구 그리고 실제 이주 경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문화 다양성과 문화 예술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임영상 교수님, 한국의 현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문화 다양성에는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가능할까요? 예, 뭐 적절한 그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우리 고려인들이 최초로 거의 초창기에 이렇게 정착해서 사는 곳이 경기도 안산하고 그리고 광주광역시의 그 광산구라는 곳입니다. 월곡동인데 이 두 곳은 상당히 그 유사하면서 좀 다른 데가 있어요. 뭐가 유사하냐면 혹시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고려인 상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방문객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를 하게 되면은 다름을 느낍니다. 무슨 그 동네를 하게 되면은 저도 러시아를 조금 듣는데 다 러시아 말을 들리는 거죠. 그리고 글자를 좀 읽기 때문에 그 상점 간판을 읽을 수는 있어요. 좀 그래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갔을 때 그 마을을 탐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뭔가 다름을 알아야겠다.
어떤 것이 다른지를 한번. 그래서 우선 간판이 다르지? 글자. 그리고 간판의 이름을 뜻을 생각하면서 제가 처음 인상 깊었던 간판은 스탈로바이라는 간판인데 이건 식당이에요. 식당인데 간판이 스탈로바이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뭐가 써 있냐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써 있어요. 근데 보니까 거기 이제 그분이 이제 기독교인을 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 갈 때마다 느낀 것이 이게 바로 우리가 좀 다름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닐까. 간판 그리고 상점 먹는 음식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비슷한 것이 또 광주도 있는데 광주 고려인 마을의 특징은 뭐냐면 거기 고려인 선생님과 그 아이들이 때가 되면은 무슨 행사만 있으면은 전부 다 이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옷을 입고 춤을 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산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아니 왜 한국에 와가지고 중앙아시아 옷 입고 춤을 춰? 우리가 그 중앙아시아에서도 한국 옷을 입고 한국 춤을 췄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어요. 광주의 고려인 마을은 바로 중앙아시아 옷을 입고 춤을 춥니다. 중앙아시아 문화를 알려주는 거예요. 전 오히려 그것이 우리 카메라맨들이 그림이 잘 나온다는 그런 걸 떠나서 좀 뭐가 의미 있을 것 같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한민족이지만 언어도 많이 달라졌고 잃어버렸고 또 생활 문화가 달라졌는데 우리는 중앙아시아 살아왔기 때문에 중앙아시아를 이렇게 알고 있고 이걸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그 후자가 의미 있다고 봤습니다. 오늘이 세계인 날인 것 같은데요. 각 지역마다 다 여러 민족 옷을 입고 춤도 추고 그럽니다. 한 번에 끝나는 거지만 거기는 수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민족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그리고 또 한국에서도 한복을 입고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는 중앙아시아를 문화를 가져온 한민족입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 고려인 동포들에 대한 이해를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발전은 항상 퓨전이랍니다. 그런데 퓨전은 거부감이라는 게 있죠. 근데 먼저 깨어 있는 사람, 우리가 선지자 또는 선각자라고 하거나 아니면 진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쪽에서 이걸 빨리 수용을 하면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고요. 고려인 마을이 있는 곳마다 마치 자신의 일처럼 나서서 지원해 주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건 우리 충청북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 많은 활동, 역할을 해오신 김태욱 교수님을 통해서 충북 지역의 상황과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청주시에는 7천여 명의 러시아권 이주민, 이렇게 해서 러시아권이라고 하면은 구소련 시절 때 러시아를 포함한 중앙아시아 국가들, 소위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했던 국가들에서 온 이주민들을 우리가 보통 러시아어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러시아권 이주민이 7천여 명가량 있습니다. 그중에 등록 외국인이 4,500명이 있고 나머지 2,500명가량이 미등록 외국인인데, 등록 외국인 대부분이 우리 고려인 동포입니다. 그리고 충북에는 총 1만 2천 명의 이주민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미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대부분 등록 외국인의 또 한 대부분이 우리 고려인 동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4년 4월 충청북도 국제교류원 자료에 따르면 이주 배경 학생이 충청북도에 총 2,002명이 재학 중에 있는데, 그 전년도 2023년 자료에 비해서 600여 명 증가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증가한 학생 대부분이 고려인 동포고 기존의 학생들 대부분 또한 우리 고려인 동포 학생들입니다.
단순하게 제가 여기서 우리 고려인 학생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게 주목을 해야 된다,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들이 아니라 이분들이 임시 거주, 임시 교육, 임시 노동을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온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은 영주 귀국을 목표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입국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고려인 아이들과 청소년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중고등학교 입학 문제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포함한 청소년들에게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선 갖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우리 러시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앞서서 발레리 학생이 이야기를 해줬던 것과 마찬가지로 러시아권 이주민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우리 인근에 있는 비초등학교에 가가지고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러시아어로 진로지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제가 여태 많은 이제 외부 특강을 나가봤는데 이렇게 뜨거운 특강은 처음 봤었습니다.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모든 아이들이 다가가서 질문을 하고 발레리아 선생님의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또 앞으로 도움을 받겠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시작을 해야 될 시점이 다가왔다라는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고 우리 러시아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로지도 교육 특강을 실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러시아권 학생들하고 분리시켜서 한국 교사들과 한국 학생들, 즉 러시아권 이주민 학생들하고 함께 있는 우리 한국인 선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러시아권 문화, 그다음에 이 학생들이 어떻게 이주를 하게 되었는지, 이주 후에 우리 지역 사회에서 어떠한 문제점, 어떠한 어려운 점들을 겪고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5월이 또 스승의 날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 물론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주민 학생들도 물론 어렵고 이 이주민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도 힘들겠지만 이렇게 이중 언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인 학생들과 러시아권 학생들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이 우리 한국 사회에 이주 배경 학생들이 많은 초중고등학교 학교의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고등학생들에게 조금 관심이 많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중학교 선생님들께서 작은 사소한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까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재정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 고등학생들이 제외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생님들께서 이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언어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학생들이 대학 입시나 진로지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받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우리 발레리아 학생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야나 학생과 함께 특별히 초등학교, 중학교는 학교 현직 교사들께서 너무나 열심히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학생들만 타겟으로 삼아서 저는 그 자리에 가서 꿈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발레리아 학생과 야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한국어를 익히고 한국 친구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익히게 되었는지 이러한 특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고 들으시고 보시는 분들 중에 고등학교에서 이러한 도움이 필요하신 학교가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고려인 학생들의 한국 사회 적응과 이 학생들이 우리 지역 사회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특히나 제가 이러한 이렇게 자원봉사 동아리를 이제 기획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고려인 동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우리 고려인들이 많은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 우리 세금으로 고려인들이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특별한 이득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고려인 동포 같은 경우에는 국적이 외국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사업이나
이런 것에도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고려인의 그러한 정체성이나 고려인 학생들이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코리아인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어 있는데요. 코리아인, 그래서 고려인처럼 들리기도 하고 한국 사회로 들어와라라는 그러한 뜻으로 이제 동아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복명동하고 부모산 환경 정비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탁구, 배드민턴 치기 같은 외부에서 할 수 있는 스포츠 활동도 하고, 한국 영화도 감상을 하고, 최근에는 청주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는 동아리 지원 사업에도 선정이 돼가지고 우리 고려인 학생들이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이제 고려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활동 외에도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가 우리 주변에서 가장 큰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 가이드라인을 또 러시아어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기도 하고, 오장한 문학관, 정지용 문학관 같은 홍보물을 또한 러시아어로 번역하고, 청주시 관광지도, 그다음에 청주시 문화관광지도 이러한 것들을 러시아어로 제작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고려인 동포와 러시아권 이주민들에게 제공해주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토론회를 오기 전에 나름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객석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그런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 외국인 주민들의 문제가 우리가 벌써부터 이렇게 고민을 해야 할 시기가 왔나?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24년 기준 충청북도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이 충북 전체 인구의 5.5%나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전국 표준보다는 조금 높아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행정안전부 2023년 지자체 외국인 주민 현황 자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봤더니 청주의 외국인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이 12.8%, 전국 평균은 8.9%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에 비해서 이 충청북도 그리고 청주의 외국인 비율의 증가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라는 것이고,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앞으로 늘어나는 속도, 증가 속도는 갈수록 더 가파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엔 공통 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또 바라는 것은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꼭 해야 할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먼저 이명상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고려인 동포가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2007년 방문 취업 비자 H2라는 비자입니다. 그거는 최장 4년 10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 계기가 돼 가지고 많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14, 15년부터는 그 방문 취업 비자 혹은 재등록 비자, 우리 고려인 동포들이 가는 비자가 주로 두 가지였는데, 그 비자를 가지고 와서 일하는 분들한테 가족 동반을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2014, 15년부터 우리 중국 동포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동포들은 과거에는 그 이주 노동에서 이제는 귀환 이주, 노동 이주에서 귀환 이주로 아주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나는 지금 일하고 돈 벌고 갈 거야 라는 분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가능만 하다면, 여건만 된다면은 이제 이 땅에 살고 싶다. 왜? 가족도 왔고 일부는 또 그 지역에 있는 것들을 처분하고 많이 있어요. 자, 이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우리 청주의 복명동 여기를 홍익대학 세종시에 학생들을 대학원 수업을 여기서 했어요. 현장에서 일부러. 그리고 돌고 나서 또 온라인을 같이 했는데, 저는 우리 이주민들이
너무 모여 사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 주류 사회와 별개의 개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꼭 그 얘기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고려인 동포 같은 경우는 우선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생활 문화가 달라서 아무래도 언어가 되고 또 같은 음식 문화를 먹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저 피상적으로 한번 뭐 얘기 듣고 필름 영화 보고 그게 아니라 현장을 가봐야 된다. 저는 그래서 현장 탐방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김도혁 교수님은 너무 잘하고 있겠지만 저도 학부 대학 있을 때에 학생들을 주말에 항상 탐방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기회가 없습니다만은 우리 재외동포청에서 해마다 재외동포 이해교육으로 학교에다가 강의를 줍니다. 물론 신청한 학교를 주는 겁니다. 저는 그때 가능하면 현장을 가려고 애를 씁니다. 한 번은 강의실에서, 한 번은 주말은 현장에서 뭐 2번 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현장하고, 또 하나 지금 우리 재외동포청에 중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외동포를 중심으로 했지만 이미 재외동포 750만 가운데 100만 가까이가 한국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소위 말하면 재외동포의 지역별 재외동포의 정착 지원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동포들의 정착을 돕는 사업이죠. 청주시가 뭘 했냐면은, 청주시는 우리 동포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을 하겠다고 요청했어요. 제가 평가하면서 넘버원을 매겼습니다. 왜? 뭔가 동포 여성들 40, 50대 여성들 가운데는 이제 공장이 너무 싫은 겁니다. 그리고 벌써 가족 간에 이미 어른도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몸이 아파요. 그래서 뭔가 그 의료계통으로 일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해서 그쪽으로 배우는 걸 원하고 있는데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 모압을 내니까 막상 요구했었는데 자기 일을 놓고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전 그래서 그분들한테 소위 말하면 교육비, 자기 개발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건 잘못 만들었다. 다음에는 이제 제가 동포청에서 얘기할 때는 그런 고려인 같은 경우는 자기 일을 생업을 포기하고 와서 하는 교육받는 거니까 수당을 줘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동포 사회를 한국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우리도 피차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의미에서는 동포 사회를 방문해봐서 음식도 먹어보고 그리고 그 동네 이름이 왜 간판이 이런지 좀 들어보고 함으로 해서 좀 폭이 넓어질 거다. 이걸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김태욱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이명상 교수님처럼 이주민 전체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건 이제 고려인을 포함 고려인 동포를 포함한 러시아권 이주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해서 고려인 동포 러시아권 이주민에 대한 이야기만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충북 지역을 포함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들어와 있는 고려인 동포들의 이주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처음에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배우자 중에 아빠와 엄마 중에 한 사람만 한국행을 선택을 합니다. 한국행을 선택을 했다가 안정된 직장을 찾은 이후에 모국에서 이제 배우자를 초청을 하고 배우자를 초청한 이후에는 자녀 교육, 한국에서 이제 자녀 교육이 교육 환경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러시아를 포함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자녀를 초청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엄마 아빠 같은 경우에 맞벌이를 하는 상황에서 이 엄마 아빠가 없는 환경에서 이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모국에서 남아 있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까지 초청을 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 3대가 함께 살고 있는 고려인 가정들이 상당히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혜진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는 12만 명인데요. 이 숫자가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2만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고려인 동포들이 51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데 이 51만 명 동포를 포함하고 있는 나라에도 아주 저 아랫단계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10년이 넘는 사이에
10만 명이 넘는 숫자의 고려인들이 한국으로 이주를 하고 있는데 그 숫자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청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려인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복명동하고 사창동 일대에는 이렇게 많은 고려인들이 거주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선주민들이 이분들이 도대체 누구냐? 생김새는 우리랑 똑같은데 다른 나라 말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선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고려인 동포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리고 이들이 어떠한 이유로 대한민국 사회로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러한 다양한 배경에 대해서 선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 정착, 홍보할 수 있는 준비가 철저히 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요. 이주민 문제 해결 같은 경우에는 사회 제도나 법규 개정 등을 포함해 가지고 사회에 다양한 복합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떠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주민 문제 해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종합예술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제도 개선하고 제도 개선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준비해야 될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 선주민들의 인식 개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식탁에 올라오는 깻잎 하나에서부터 생선 하나, 모든 것들에 이주민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의 먹거리, 우리의 아파트, 우리의 도로, 모든 것들이 이주민의 손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은 우리 주변에 이제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외국인을 단순한 외국인,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 우리보다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 노동을 위해서 입국한 사람으로 본다면 이 외국인과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회는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을 우리 사회와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 지역사회에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 지역사회의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외국인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많은 문제 중에 상당수가 해결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 드리고 있는 공통 질문은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고 어떻게 선주민들과 잘 어우러져서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다음 최혜진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만약에 제대로 된 그 선언을 만들기 위해서 꼭 그렇게 한국 사회뿐만 아니고 고려인들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106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러시아탄을 밟아가지고 이젠 160년 만에 다시 후손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정착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처음에는 제가 언젠가 한 번 이렇게 그 대관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나중에 질문을 하셨는데 왜 한국에 왔냐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있다가 제가 왜 한국에 왔냐고 아니고 왜 그렇게 늦게 왔냐고 질문을 하셔야 맞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여기서 또 이렇게 오늘 콘서트를 하면서 뭐 이주민 하다가 뭐 외국인 하다가 뭐 동포 하다가 이렇게 그 왔다 갔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고려인에 대한 고려인이 위치가 어디인지 한국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좀 이렇게 전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지금 어디 외국에서 살던 후손이 아닌 여기 원래 살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돌아오지 못해 이제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이렇게 외국인으로 아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약간 오래전에 집을 떠난 이렇게 친척이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그거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김태욱 교수님께서 아까 그 비자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게 비자 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비자 제도가 조금 약한 부분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아실지 모르지만은 비자가 그 H2가 단수 근로 비자가 있고 그 다음에 F4가 동포 비자가 있는데요. 그래서 동포 비자도 조차 나라 국적에 따라서 그거 차별화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 국적이면은 18세 이상이면은
학력 상관없이 F4 비자가 발급이 되는데 나머지 국가에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뭐 타지키스탄 뭐 등등 거기서는 대졸자의 자녀야 동포 비자가 발급이 됩니다. 아 그러면 제가 대학을 안 나왔으면 제가 동포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이렇게 다시 개선을 했으면 좋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H2 비자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자는 H2는 아예 없애고 동합으로 해가지고 F4 비자를 그냥 발급을 했으면 좋아요. 그리고 나이 제한 없이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8세 미만이면 제가 동포가 아닙니까? 제가 태어나서부터 동포잖아요. 태어나서부터 같은 뭐 한민족이고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좀 개선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고려인들한테 제가 또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조국에 와서 뭐 조국이니까 왔지만은 그래도 그냥 한 차례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냥 다가오기만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냥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그냥 하다못해 언어부터 이렇게 뭐 독학으로든지 아니면 요즘은 뭐 여러 가지 센터 도움을 줄 수 있는 센터가 많으니까 직접 가서 그냥 배우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한국이란 게 본인이 노력을 보여주면은 내가 열심히 한다,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면은 정말 이렇게 다가오지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고려인들한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한국에 와서 그냥 누가 와서 도와주겠다 옆에서 그냥 계속 도와주는 것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일어서서 그냥 조금씩 이렇게 한 발씩 이렇게 앞으로 나가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제 생각에 물론 이렇게 요즘은 단체나 조직이나 정부에서 프로그램이나 도와주는 그런 단체들이 많지만은 하지만 계속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은 그냥 돕기만 아니고 어떻게 앞으로는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걸 좀 가르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센터에 있는 게 아주 좋기는 하는데 하지만 이것만 그냥 기대하면서 몇십 년씩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차피 도와준 사람이었는데 돈이 없고 내가 뭐 말이 안 돼도 그냥 전화만 해줘 하면은 그러면은 누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돈까지 해주는데 굳이 내가 한국말을 배워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좀 이렇게 이거 네가 초창기 때는 힘들고 하지만은 혼자서 좀 이렇게 처음에는 도움을 받지만은 나중에 혼자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이렇게 그런 걸 배워야 된다고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이셨습니다. 다음은 신 발레리아님의 생각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예. 저는 교수님들과 그리고 이사장님이랑 똑같이 생각하지만 추가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일은 이주민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작은 경험을 만들면 어떨까? 어떤 경험이요? 뭐 이주민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고정한 제도보다 일산에서 이제 함께 올릴 수 있는 뭐 기회가 더 필요한다고 느꼈습니다. 예. 뭐 지역의 축제나 뭐 학교 활동을 하면서 뭐 서로 이야기 들어주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작은 인사 한마디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거의 바쁘시고 계속 일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집에도 안 계시고 여러 아이들에게 뭐 그렇게 관심을 좀 안 챙겨서 가지고 그건 우리가 관심을 좀 챙겨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작게라도 연결되는 순간들이 모이면 뭐 이 주민들도 나도 이 사회 일원이다라는 이렇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오늘 이 자리가 한편으로는 좀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알제리라든지 북아프리카의 그 이주민들 정치 시즌만 되면 정치인들이 나는 이걸 이렇게 하겠다. 근데 당선만 되고 나면 흐지부지 되고 그게 30년 이상 골마터져서 결국은 이 프랑스 사회가 극심한 혼란을 겪었고 몇 년 전부터서야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도 하고 이야기들을 서로 나눠보는 이런 것들을 이제서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 충북문화재단에도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번엔 이 행사를 기획하신 이재복 사진작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문화 영역은 굉장히 넓은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서 하루아침에 뭐 이해가 생긴다든지 개선이 된다든지 이럴 수 있는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함께 사람답게 공존하기 위해서 결국 좁은 사이에 한꺼번에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시행착오들이 계속 생길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서 결국 두터운 이제 괜찮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문화가 생성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접점이 매우 적은 게 현실이고 이것은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충북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사실 이주민의 프로그램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을 수가 없는 게 국문으로 기획자가 사업을 신청해서 심의해야 진행이 되는 구조입니다. 예, 그러면 외국인 또는 이주민 또는 뭐 고려인 등 이런 관문을 통과하는 건 제 생각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니면 한국인이 그런 외국인과 협업을 고려해서 사업을 제안해야 되는데, 현재 제가 이렇게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계속 만나서 어떤 분이 계신지 소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문화 생산자 역할이죠. 결국 이제 학생으로 와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능력 있으신 분들은 뭐 미술이든 언어든 강사든 어떤 역할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는지조차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는 바로 해결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한국에 이제 청주에 거주하고 있는, 뭐 충북에 거주하고 있는 문화 기획자들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물론 이제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뭐 그냥 사업 욕심에 적당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조차도 전 시행착오로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들이 다 겪어지고 나야 괜찮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했는데 여태까지 없었구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고려인이 직접 기획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가장 이상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패널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던 건 아닐까, 이런 반성도 해보게 되고요. 어쩌면 너무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새로 시작할 것은 해야 되겠다라는 강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함께 생각한 문화 다양성의 관점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제를 정리해보는 시간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재복 작가님, 오늘 이야기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의 과제라고나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단순한 실천으로 제가 살고 있는 우암동 주변에도 외국인들,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데, 앞으로 더 웃어주고 인사를 좀 더 하고, 무서운 아저씨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말을 좀 걸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지금 현재 공적 영역에서 문화기획자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 진행할 때 지금처럼 이런 좀 무거운 주제를 다룰 때 좀 더 학습을 한 후에 자문을 받고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겠구나, 이런 좀 문제의식을 좀 많이 되고 반성을 좀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포럼 진행하는 동안에도 좀 많이 배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 과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신 발레리아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느낀 거는 다름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할 때 사회는 더 풍요롭고 그리고 창의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뭐 문화 다양성이 단기 개념에 그치지 않고 우리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 숨쉬는 삶이 뭐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뭐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름은 서로 살아가기 위한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다. 마음 깊숙이 들어오는 말씀입니다. 이번엔 최진 이사장님도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토론에서 우리가 정말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 문제가 크면 클수록 사람이 약간의 겁나고 이렇게 이거 어떻게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있지만은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그 작은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큰 나무가 됐듯 우리도 오늘 그 씨앗을 심고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그 연대와 그런 걸 좀 큰 나무가 돼서 고려인 미래뿐만 아니고 전체 한반도의 대한민국의 그렇게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에 나중에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한 사람 내가 작다 내 힘 보탬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그 많은 그 작은 힘이라도 보태가지고 하나가 돼서 나중에 고려인이고 미국인이고 아니고 우리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함께 노력을 해보시죠. 네. 이번엔 임영상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충북문화재단에게 하나 선물하겠습니다. 근데 이 책은 선물을 받는 순간 엄청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제목이 뭐죠? 예, 이걸 이제 함께 사는 충북의 예를 들면 외국인 주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과제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1년 전에 나와야 될 책이 늦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제 마지막 책입니다. 저로서는 2023년 3월 6일인지 5일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충청북도 도청에서 외국인 정책 자문회의가 열렸습니다.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제가 이 청주의 고려인 마을 탐방하면서 그 칼럼을 쓰니까 그걸 보고 연락이 온 겁니다. 제가 우리 최혜진 이사장을 만난 건 3년 전인데 우리 또 김태혁에서 만난 건 불과 얼마 안 됩니다. 1월 달에 만났으니까. 그런데 시차가 있긴 하지만 이 두 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분은 우리 고려인으로서 고려인 우리가 스스로 뭘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자각과 함께 우리 고려인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건 생략합니다. 많은 보도가 나왔으니까. 우리 김태혁 교수는 제가 처음 만나긴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분이 있었어? 전국에 러시아를 전공한 교수들이 한 30명 가까이 될 텐데 유일한 분입니다. 딱 한 분이에요. 제가 볼 때. 많은 분이 고려인 관심 갖고 있었지만 실제 고려인 연구뿐 아니라 고려인과 함께 또 고려인 지역사회를 위해서 직접 몸으로 던져 활동하시는 분은 처음입니다. 저는 못했긴 했지만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도 너무 당연하다고 저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고려인 동포들은 한국에 정착하려고 오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의 바람은 아까 비자가 얘기 나왔는데 국적은 힘들어요. 아주 힘듭니다. 따기가 시험이 어려워요. 그러나 F5 영주권을 빨리 따야 됩니다. 영주권을 딴다는 순간 따는 것은 바로 영주하게 된 의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방의회 선거도 참여할 수 있고 확실히 이제는 벌써 의식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기를 희망하고 또 얻으려고 하는 우리 도련 동포들을 우리 지역사회가 이해를 해야 된다. 아까 선주민 인식을 했지 않습니까? 이해를 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도와 도의회와 그리고 문화재단 그리고 이런 언론기관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것이 필요한가 어떤 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를 좀 더 직접 생생하게 듣고 또 실행하기를 바랍니다. 임영상 교수님은 함께
함께라는 낱말을 유난히 힘주어 말씀하셨고 그 전에 최진 이사장님은 우리라는 표현에 방점을 찍으셨습니다. 김태욱 교수님 마이크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어깨가 상당히 무거우실 것 같은데 전국적인 과제가 곧 우리 충청북도의 과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과제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고려인 동포를 포함한 이주민들을 외국인이 아닌 우리의 이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 일상의 많은 것들이 이렇게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은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들은 어떠한 사회적인 제도 개선이나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사회 불특정 다수의 개인들에게 의지하고 기대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그러한 바람이라는 큰 한계점이 있습니다. 2013년 10월 충청북도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이주민들이 안정적인 일자리, 주택, 교육을 제공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충청북도에 고려인을 포함한 외국인 이주민이 상당수가 들어오는 유입되고 있는 이유를 몇 가지를 들어보면은 이 세 가지가 주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청주를 포함한 충북 지역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이러한 중소기업들에서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게 먼저 첫 번째 이유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청주와 충북 지역에 있는 주택들이 수도권과 특별시 등의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 있는 그러한 주택들보다도 상당히 저렴한 비용에 이렇게 임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인데요. 기존의 안산이랑 광주광역시, 경주, 천안, 아산 등과 달리 특히나 경기도 안산과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에 고려인들을 포함한 외국인 이주민들이 들어와 있던 도시라서 약간의 발생할 수 있는 범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시면 이 지역들에서 어떠한 범죄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었었는지를 발생했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인 동포들 이주민들 사이에서 청주 지역이 다소 교육 환경이 안전하다. 내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 동안 우리 아이가 충분하게 학교를 벗어나도 안정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많은 학부모들이 또 청주시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북에 있는 3개시 8개 군, 특히나 이제 8개 군에 있는 음성, 괴산, 증평 등의 많은 러시아권 이주민들과 고려인 동포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뉴스 보도를 통해서 보시면 이분들이 여름과 겨울에 컨테이너에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민청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민사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컨테이너가 너희의 집이다, 너희의 따뜻한 집이다, 너희의 편안한 집이다라고 물과 수도가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 뜨거운 작년 여름에 그 컨테이너에서 살았다고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분들을 이웃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 충청북도 사회조사가 지금 진행될 거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회조사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우리 이주민들에게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어떨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들의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청소년들 외에도 성별과 연령대별로 관심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나 출산 이후에 한국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모차를 끌고 하루 종일 거리를 돌아다니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엄마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어떠한 자살이라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까지 가는 상황들에 처한 부모들도 상당히 많이 접했고요. 이러한 분들 포함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초청을 한다고 했잖아요. 여생을 편안하게 러시아랑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어 하시면서 충분하게 살 수 있는 이 분들이 낯선 한국 땅에 와가지고 낮 시간대에 이 손자들이 집에 올 때까지 놀이터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까만 봉지를 들고 사창시장이나 이런 주변 시장 일대를 배회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별, 연령대별로 이 세대를 구체화시켜서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도 정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요. 마지막이니까 제 개인적인 바람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에서 다른 지역이 갖고 있지 않는, 그리고 다른 세계에서 다른 나라에서 없는 조그만 작은 도서관 말고 3층 규모 정도 되는 커다란 한국 책과 러시아 책들로 가득 들어간 러시아 관련된 도서관을 하나 만들고 싶은 그런 꿈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포함한 이주민들이 이중 언어의 강자가 되어야 되는데 한국어에도 부족하고 러시아어도 잘 안 되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 해결을 하고 싶고, 특히나 중앙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유명한 중앙아시아 문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알리셰르 나보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가게 되면 알리셰르 나보이 문학박물관 3층에 진천이 고향인 포석 조명희 선생님의 문학관이 작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포석 조명희의 가족들이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주 어두컴컴한 구석에 작게나마 이렇게 마련을 해놨는데, 우리가 이민 사회를 이렇게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 특히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이주민들이 유입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진천에 있는 포석 조명희 문학관과 우즈베키스탄의 알리셰르 나보이 문학박물관, 그다음에 진천군과 타슈켄트, 충청북도와 우즈베키스탄과 중앙아시아가 이렇게 함께 연계되는 그러한 문화를 통한 공동체 사회를 하나 만들어가고 싶다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데서는 또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어떠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이런데 이 사람들하고 한번 모여서 이렇게 고려인과 이주민 활동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여서 보면, 이야기를 함께 해보면 다들 누군가 어떠한 사업들을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다 자기가 혼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움받을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 이민청을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이러한 단계에서 이 청주시와 충청북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다문화 관련된 사업, 이주민 관련된 사업을 하나로 관리하고 감독하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컨트롤 타워의 설립이 대단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포석 조명희 문학제가 마침 지난주에 충북 진천에서 있었죠. CJB 청주방송은 2025 문화다양성 주간을 맞아서 충북문화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2025년 리딩 코리아 독서 캠페인에 문화다양성 추천 도서를 함께 읽을 책으로 선정을 해서 독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바로 이처럼 사소한 것들인데요. 책을 통해 문화 다양성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도 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 다양성 토크 콘서트 디아스포라 이주의 시대, 오늘 이 자리는 이주와 공존이라는 주제를 문화 예술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문화 다양성 주간을 맞아 마련한 이번 행사로 많은 시민들께서 다른 이에 대한 이해와 존중에 대해 생각을 하고 다름을 통한 배움과 상생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의미 있는 말씀들을 해주신 임영상 교수님, 김태욱 교수님, 최혜진 이사장님, 신발레리아님, 이재복 작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다양성 토크 콘서트 디아스포라 이주의 시대, 지금까지 CJB 청주방송의 길원득이었습니다.